안녕하세요. 다혜부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엄마와 딸의 전생 상담 사례입니다. 이번 생을 좌우하는 두 분의 전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유럽의 어느 마을이며 젊은 여성이 울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성은 아버지의 시신을 붙잡고 지나온 날들을 반성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이제야 아빠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내가 좀 더 성숙했더라면 아빠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을 거예요.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딸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며 가까이 오는 것조차 꺼려했던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라면서 딸은 내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평범하지 않은 아버지의 외모 때문이었는데요. 보통 남자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키를 가지고 있던 아버지가 딸은 왠지 창피하게 여겨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에서는 물론이고 밖에 나가서도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딸의 마음과 행동에도 아버지는 서운해하지 않으셨고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항상 딸이 불편하지 않게 배려해 주셨고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지의 몸집은 비록 작았지만 부지런하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딸이 불편해할까봐 거리를 두고 딸을 바라보는 것에도 불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돈을 모아서 제법 많은 돈이 모였을 때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장례를 치르면서 딸에게 남겨진 유산이 아버지가 평생을 벌었던 수입에 비해 많은 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지난 세월 속에 아버지의 노고를 새삼 느끼게 된 것입니다. 딸은 뒤늦게 후회와 감사를 느끼며 죄스러운 마음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의 생에서 딸은 이번 생에 엄마가 되었으며 그때의 생에서 아버지는 이번 생에 딸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녀의 전생보다 더 이전의 전생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러시아 왕조가 있던 시대이며 왕가의 혈통을 가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에게는 특별하다고 할 만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능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하늘을 보기 시작했는데 세월이 가면서 자신이 별자리로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인의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고 그러한 소문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왕은 어느 날 여인을 불러 별자리로 미래를 예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예언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왕은 여인의 말을 듣자 심기가 불편해졌고 홧김에 여인을 옥에 가두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어이없게 옥살이를 시작한 여인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옥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문지기는 여인에게 반해서 남몰래 음식도 넣어주고 보살펴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옥에 갇혀있던 여인은 귀족들이 왕에게 청하여 왕의 노여움이 풀리게 됩니다.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여인은 기뻤지만 매일 여인을 훔쳐보던 문지기만큼은 마냥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아한 삶을 살게 되었고 문지기는 오랫동안 여인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때의 생에서 문지기가 다음 생에서 아버지로 환생을 했던 거고 그때의 생에서 옥에 갇혔던 여인은 다음 생에 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 현생에서 딸로 태어나고 전생에 아버지를 싫어하던 딸은 현생에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딸은 이번 생에도 총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전생에 아버지가 딸을 위해 안 쓰고 남겨놓은 돈과 딸에 대한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며 보답하기 위해 이번 생에는 오로지 딸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이 생에 오셨습니다.
딸의 사진을 보면 너무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전생의 외모는 난쟁이였고 딸은 그때의 외모 컴플렉스를 이번 생에 많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유난히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께서는 네, 맞아요. 정말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잘났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외모에 대해 집착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시길래 네, 어머니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따님은 전생에 자신의 딸이 아버지를 외모 때문에 무시했었고 그때의 딸이 현생의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유난히 외모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생에서 어머니께서 주신 컴플렉스였고 그때의 생에서 그러한 기운을 이번 생에 많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현생에서 아무리 잘난 외모를 갖고 있어도 자꾸만 자신의 외모가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전생에 현생 딸을 애틋하게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딸이 전생에서 현생 엄마를 사랑했었기 때문에 엄마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느끼면서도 한 번씩 어머니는 딸의 행동에 지칠 수가 있습니다 했더니 어머니는 네, 맞아요. 우리 애가 외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랑이 쏠리는 건 맞는데 잘 하다가도 제가 자꾸 지치게 되더라고요. 딸이 뭘 제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도 부족한 것 같고요. 이번 생의 어머니는 전생에 입은 사랑에 보답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냥 딸이 살고 싶은 대로 느슨하게 내버려 두시면 좋겠어요. 특히 외모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돈도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게 해주세요 했더니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해주십니다. 저희 집은 돈은 풍족하게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저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하시길래 네, 딸은 머리가 총명하고 심성이 좋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딸이 전생의 아버지였을 때 못 쓰고 물려준 재산이 많았잖아요. 그러니 이번 생은 전생 딸에게 준 재산을 쓰면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어머니가 전생에 딸이었을 때 고마웠던 마음처럼 현생에서는 딸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시면 딸의 영혼도 느낄 수 있게 되고 또 느끼게 되면 행동의 변화도 생길 수 있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마음이 정말 편치 않았었는데 앞으로는 이해하면서 노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에 100원을 주면 여러분들은 다음 생에 얼마를 갚아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전생을 보다 보면 전생과 다음 생의 텀이 길수록 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도 한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번 생의 고마움을 다음 생으로 미루지 마시고 현생에서 보답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달부살이었습니다.